전화를 걸었어. 근데 아저씨였거든요. 아저씨였는데 네 고객님 아까 그거 있잖아요. 고객님 하실 거 없고 내 말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 부분 다시 읽을게요. 다시 하는데 신음소리가 이 남자분이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야기가 언박싱 해주실 분 Let's go. 이거를 실제로 만석 닭가정 만석 닭가 맛있겠다. 오, 예. 우와 비주얼 미쳤다. 저 약간 그 언니 혹시 그 마당에 나온 암탉 본 적 있어요? 마당에 나온 암탉 같다는 거야? 마당을 나온 암탉 마당을 마당에 나온 암탉 그 영화 있잖아요. 약간 그 지금 머리가 애니메이션 머리 같아. 그 TV에서 보는.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 그 옛날에 그 까치? 야구하는 까치 있는데 무슨 애니메이션 중에? 응답하라? 아니야 그거는 최근이고 그 있어. 최근이라고요? 그 정도는 엄청 최근이야. 아무튼 있는데 거기에 약간 그 주인공 머리이기도 하고 저희 극 중에서 영배 남친 역할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추측. 극 중에는 안 나오잖아요. 남친이 이제 핸드폰으로만 이제 나오는 거고. 상으로. 네, 근데 이제 요런 역할이 또 그러니까 어그로가 필요하다고. 이번에 갤럭시 S26이 그 사생활 보호 필름이 보통은 필름을 사야 돼요. 따로 개인적으로. 근데 그 핸드폰에는 그 기능 자체가 아예 들어가 있더만요. 아니 어떻게 한 거야? 그 핸드폰에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S26이. 나왔어요? 응. 나 그거 PPL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예 26 하길래 우리가 여기까지? 나 이거 들고 우리가 할 줄 알았어. 이게 기능이 아예 탑재돼서 나왔구나. 다 사생활 필름 써요? 사생활 보호 필름? 전 써요. 지금도 있어요. 이거 사생활 필름. 저도. 저는 원래 이거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어제 붙였어요. 어제. 어제. 근데 저도 붙인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원래 그냥 오픈형으로 살다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한 번씩 뗐었는데 어두워서 계속 떼. 맞아. 어두워서 계속 떼고 아우 어두워 이러고 다시 뗐다가 근데 없으면 또 허전하다. 이때가 없으면은 막 뭔가 막 들키는 느낌이고 뭐. 원래 붙이기 전에 안 그랬는데. 맞아. 그럼 약간 언니들은 약간 사생활 보호를 어디까지 해요? 그런 거 좀 예민한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필름이라던가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사생활 보호를 엄청 그렇게 하는 거를 예민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리샤님은 넷플릭스 목록 공개 못하겠다. 와 리샤 공개해요. 리샤 플레이리스트는 좀 그럴 수 있겠다. 아니 유튜브 재생 목록 공개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저는 뭐 없어요. 됐어요.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서 바로 막아버리네. 그러니까 최근 목록 조나단. 저 이번에 360도로 되는 걸로 붙였어요. 사생활 필름이 원래 위에선 보여요. 그래? 맞아요. 위에서 보여. 근데 위에서도 안 보여. 진짜네? 링크 줘? 아니 이 위에서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옆에서 안 보이잖아요. 보여요? 이건 안 보여. 이건 보이죠, 정면이니까. 근데 뭐 다들 이렇게 숨길 게 많은가 보다. 근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뭘 제일 예민해 하냐면 주소록을 되게 예민해 하거든요. 주소록이요? 주소록이라고 안 해요? 그 핸드폰 전화번호. 전화번호. 왜냐면 어쨌든 많은 뭐 연예인 몇 분들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혹시나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시에 그게 그 조금 공개가 되면 그게 너무 미안해서 저는. 좀 있나 보다. 네? 저는 님들이 다 해요, 연예인. 님들 말고는 없어가지고 나는 뭐 굳이. 만약에 너네 번호 유출된 거면 난 줄 알아. 미리 말해주든가 경고하시네. 난 없어, 연예인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좀 곤란했던 적은 있어요? 오래전이네요. 굉장히 오래전이고. 그 예전에 친구랑 알바를 같이 했었어요. 얘랑 나랑 이제 스케줄이 항상 이렇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오전에 너, 오후에 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점장님이 뭐 쉬는 날이었나? 그래가지고서는 점장님이 안 나오고 이제 풀 타임을 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알바를 하게 된 상황이 온 거야.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 문자를 잘못 보냈어. 친구한테 보내야 되는데 점장님한테 문자를 잘못 보낸 거야. 친구한테 야 오늘 점장님 안 나옴 오늘 매장 너랑 나랑 뭐 접수 막 이런 식으로 끔찍해. 근데 심지어
문자를 잘못 보냈잖아. 점장님이 내 바로 옆에 있었거든. 문자 잘못 보냈는데 다행히 욕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욕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막 수치스럽잖아. 야 오늘 점장님 안 나옴. 너랑 나랑 뭐 매장 점령 막 이런 거였는데 이 자체가 저는 약간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그 무슨 어디 그 페스티벌인가 어딜 갔어야 했어요. 같이 가기로 한 언니한테 오늘 뭐 잘생긴 오빠야들와 이거를 언니한테 그걸 보내야 되는데 아니 오빠야들 매니- 뭐야 제가 오빠야들. 진짜 저는 약간 오빠야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오빠야들이라고 이거를 매니저님한테 잘못 보낸 거예요. 나는 그거를 친구한테 보낸 줄 같이 갈 언니한테 보낸 줄 알고 언니 오늘 잘생긴 언니한테 와 이랬는데 갑자기 아니 엄청 빨리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기한테 보내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언니가 반응이 왜 이러지? 그래서 진짜 이름을 보는데 매니저님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죄송하다고 이거 제 친구가 잘못 보냈다 이러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야, 왜 그랬어? 친구를 팔았어. 아니 근데 그거 그렇게 해봤자 소용 없었다. 없었다. 알고 계셨을 거야. 그래서 에. 엄청 민망했어 진짜. 아, 죄송해요. 오빠야, 저희 집 고양이가 그랬어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저 고양이가 잘못 쳐가지고. 친구가 잘못 쳤어요. 그래서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아니 근데 잘생긴 사람의 그 유무를 물은 것보다도 그 오빠야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나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죄송한데 무당 화법이거든요. 오빠야, 언니야. 전 오빠야들 이런 식으로 이제 아 했는데. 그러시구나. 죄송해요 매니저님. 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우리 학교 교수님이 강 씨셔서 맨 위에 있는데 아 벌써 싫어. 8년 만에 모르고 그 얼굴로 눌러서 전화를 해버렸네. 아 이런 적 있지. 맞아. 억지로 근황 묻는 거. 아, 잘 지내시죠? 오랜만에 연락 드렸죠. 막 진짜 재밌었는데 막 이런 거 하면서 그거랑 또 동명이인 누구 만약에 은양이 언니가 2명이야. 어문양, 여문양이 있어. 그러면 은양이 언니 해서 해가지고 바로 그 언니 집 앞에서 전화가 아 언니 어디야? 했는데 나 지금 대전이지. 왜 대장이? 뭐야? 어디 갔어? 웬 대전? 그러니까 보민아, 너 나한테 전화한 거 맞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학교 다닐 때 동기 별로 안 친했던 오빠인 거야. 으아! 그래서 오빠 미안해 하고서 미안해까진 했는데 할 말이 아예 없는 거야. 진짜 맞아. 오빠 잘 지냈지? 이러면서 지금 대전 내려와가지고 막 하고 있어. 이 껍데기 같은 진짜. 시간. 진짜 아니 대전이라니까 막 언제 한번 보자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그때 막 식은땀 엄청 나는 거 있잖아요. 막, 아우 막 내가 내 손이 너무 싫고 아빠한테 가족한테 이렇게 잘못 건 적이 있거든요. 아빠가 딸 왜 전화했어? 그래서 근데 잘못 눌렀어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가 야 거짓말이라도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면 안 되냐? 왜 잘못 눌렀다고 그렇게 이실직고 하냐고. 근데 이게 다음부터 그럴게요. 그러니까 난 진짜 쌉티거든. 그래서 그냥 출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입력을 하면 출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그 잘못 걸었을 시에 그렇게 하지 말 것. 오케이의 의미로 근데 우리 아빠는 완전 F거든. 그래서 근데 약간 말하면 말할수록 또 생각이 나네요. 저 초등학교 때 이제 한창 그 연락하던 오빠가 있었어요. 진짜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몇 살이야? 제가 그때 오빠가 몇 살이에요? 아니 나 기다려봐요. 야 너 잘 나간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야 오토상 몇 살? 연락하던 오빠 몇 살? 아니 오빠가 몇 살이냐고. 오빠가 그 고등학교 1학년. 그냥 진짜 그냥 연락하는 오빠였어요. 그러면서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저희 오빠한테 비밀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누구랑 연락을 할 때 오빠한테 사전에 공유가 1도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막 핸드폰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갔어요.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빠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알람이 뭐 뜨잖아요. 그치. 근데 오빠가 그걸 본 거예요. 야, 근데 그날 진짜다. 집이 아주 그냥 딱 엄청 혼났죠. 아니 왜 이런 애랑 연락하냐 이러면서. 그래. 별로였나 보네. 그래. 거봐 너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래 조심해.
오빠가 왜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냥 그 뭐 소문난 별로인 행위였던 거 아니야? 그냥 오빠들이 조금 안 좋아하는 그 오빠였나 봐요. 진짜 별로네 그러면. 근데 엄청 혼났어요. 근데 약간 조나단 오빠 조금 잡나 봐요. 잡아요. 어머나. 이게 지금 좋은 거예요? 아 좋은 거야. 너는 이게 왜 잡혀야 돼. 넌 오빠가 잡아줘야 돼. 엄청 잡아요. 아 좋은 거야. 약간 제가 남의 연애나 그런 건 진짜 잘 보거든요. 저 딱 봐도 진짜 저 사람은 너무 아니다. 저 어제도 저 너무 행복해요. 어제도 제 친구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나 이 사람이랑 연락하는데 너가 어떻게 해보냐. 막 지금 막 연락의 텀이 3시간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한테 관심 없는 거야 이러면서 막 조언을 엄청 따닥따닥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저한테는 전 그렇게 못해요. 너 딱 보니까 남의 고민 상담 잘해주고 너 거 못할 나 스타일이다. 못해. 그러니까 전형적인 오토상이라니까 진짜. 야 그래도 시간이 있어. 시간이 있어. 그냥 오토상이 된 거야? 이제 물어보지도 않는구나. 아니 그런 거 없나? DM 같은 거에 어떤 키워드 같은 거 하나 정해놓고 이런 키워드 쓰면은 아예 차단하게끔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설정해. 너는 약간 팬이에요 이런 말들. 와, 우리 오빠랑 똑같구나. 우리 오빠는 예뻐요. 예뻐요, 귀여워요, 말랐어요, 날씬해요. 이 핸드폰 게임을 리샤님은 하셔야겠다. 주기적으로 우리 건 공개 안 해도 리샤 거만 해. 리샤만 거만 우리한테 올려놓고 공개하자. 우리가 판별을 해줄게. 언니 진짜 걱정돼 보여. 보이스피싱도 다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당할 뻔한 경험이 있다며요. 제가 최근에 뭐가 있었냐? 너 진짜 조심해야겠다. 아니 당한 것도 아니야.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었네. 제가 그때 저는 이제 운전을 하니까 그날 이제 막 엄청 막 운전을 하면서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포맨인가요? 바이브 두 분 중에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하이라이트인데 나는 이거를 지금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그래서 하이라이트인데 나는 이걸 꼭 불러야 돼. 그래서 엄청 올리면서 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짜증나는 마음에 누구야 이러면서 공이 무슨 번호였어요. 그래서 일단 공의를 받았어요. 왜 받아? 일단 받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지?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막 안녕하세요 고객님 뭐 보험 가입한 거 돈 받으라고 막 이러면서 막 가입 전화이니. 네, 그래가지고 막 고객님은 하실 거 없어요. 그냥 고객님의 정보만 알려주시면은 주변에 있는 야 멘트가 미친 거 아니야? 별거 없고 너 계좌번호랑 계좌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돼. 그냥 고객님 그 주변에 있는 뭐 어디 가서 돈을 뭐 받으면 돼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짜증이 밀려 있었던 게 나는 여기 하이라이트를 불러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놓친 거예요. 야 너 포맨한테 전해.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나중에 다시 전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고객님 괜찮아요. 지금 바로 얼마 안 걸려. 자꾸 그러시는 거였어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갑자기 끊었어요. 그 사람이? 네. 오. 야. 그래서 그리고 또 노래를 막 부르면서 또 갔죠. 근데 잠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보이스피싱이네. 맞아. 이거 수법 있어요. 그 ATM기 가서 뽑으라는 그거 수법 있어요. 인터넷에서 봤어. 맞나 보다. 요즘은 야 그 AI로 보이스 그거까지 해가지고 조나단인 척하고 너한테 전화할 수도 있어. 진짜? 그래서 그런 수상한 전화 오면은 문자로 물어봐야 돼. 오빠 맞아? 근데 이거 들으니까 저 예전에 그 보이스 피싱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 전화로 텔레마킹 한 적이 있었거든요. 텔레마킹 영업 그 일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보험이었어요. 근데 그거 보험 자격증 다 따서 수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전화로 보험을 파는 거여서 거의 수법은 보이스피싱이랑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려들게끔 해야 되니까 그 멘트가 있어요. 보통은 다 안 한다고 그렇게 끊잖아. 근데 한 명이 바로 안 끊고 좀 이렇게 너처럼 이렇게 걸려들었다 하면 이 사람 무조건 물어야 되거든. 그래서 하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괜찮으신 거죠? 이렇게 약간 교묘하게 해서 내 소리가 녹음이 동의. 되잖아. 그럼 그걸 동의한 걸로 간주하고 그때부터 이제 파리가 아예 시작이 되는 거야. 법적으로 녹음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무조건 내가 육성으로 들려줘야 돼. 근데 이거를 천천히 읽으면은 다 기다릴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못 알아듣는데 그냥 다 빨리 그냥 다다 내는 거야. 약간. 그럼 막 엄청 짜증내. 저 지금 가봐야 돼. 진짜로 고객님 다 왔어요. 진짜로 이래. 애원을 하는 거야 진짜로. 실제로 다
다 끝났어요. 막 읽어. 그래서 따다다다.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이제 진짜 완전 된 거여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보험 팔았다 하면 이걸 검수하시는 분이 있어. 이거 전화를 듣고서 근데 그 검수하시는 분이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좀 불길한 거거든. 이거 이 부분 멘트가 잘 안 들려서 이거를 다시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유. 그럼 높은 확률로 다시 전화했을 때 사람들이 저안 할게요. 나 그냥 안 할래요. 막 이래. 그래서 막 이렇게 돼서 이거 진짜 다 했던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긴 걸어야 되잖아. 전화를 걸었어. 근데 아저씨였거든요. 아저씨였는데 네 고객님 아까 그거 있잖아요. 똑같아. 많이 안 걸려요. 고객님 하실 거 없고 내 말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 부분 다시 읽을게요. 다시 하는데 이 전화 밖으로 신음소리가 이 남자분이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야기가 정류가 바뀌어? 이 아저씨가 엄청 대충 받았거든. 막 이렇게 그 있잖아요. 해서 근데 이 전화기 되게 멀리 있는 느낌 있잖아. 근데 여기서 여자 신음 소리가 우와. 아이고 그래서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신음 소리가 엄청 나서 녹음이 이제 됐구나. 녹음이 되는 나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는 않고 어쨌든 나는 그 구간을 다시 읽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없는 거야.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가 뭘 하든 말든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지금 거기 정신이 팔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천천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냐면 또박또박 읽어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만석 닭강정 동의하시죠? 바로 전화 끊어가지고 내가 야 나 진짜 운 좋았어. 아저씨가 그거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다 녹음이 된 거 아니에요? 된 거야. 이걸 어떻게 들어? 그래서 이거 뭐 신음이 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이것만 읽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보험을 하나 팔았었던. 그 검수하는 사람도 이랬겠다. 우와, 그러니까 언니는 막 또박또박 천천히 읽을 거야. 하시겠습니까? 진짜. 아니 프로페셔널하네. 야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감사했다니까. 이게 행운이네. 왜냐면 다 끊어요. 이 텔레마케팅이 진짜 엄청 힘든 거라서 우리도 알죠. 나도 전화하면 다 끊거든. 근데 거기다 내놓고서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정신이 팔렸다는 게 진짜 럭키였다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웃기다. 보험 관련해서 좀 썰이 많기는 한데 되게 희망 고문하시는 분들이 있어. 한 번에 안 끊고 그러면은 나는 너무 기쁜 거야. 이분이 마음이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서 엄청 열심히 설명해줘. 물었어. 우리는 물었다고 표현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업계 용어예요. 나는 물었어. 네,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 성격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거절을 못했던 거야. 근데 나는 또 너무 어렸다 보니까 이거를 이 할머니가 좀 생각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서 그리고 또 우리가 계약이 성사가 안 돼도요. 모든 녹음이 다 검수가 이루어져가지고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셨어야죠. 막 이런 코칭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 관심이 없구나 하고서 내가 이렇게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 사람 끊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말을 이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랑 거의 다 왔어. 그래서 주민번호만 부르면 다 오는 지점까지 온 거야. 할머니 있잖아요. 그 네모난 그 플라스틱 카드 아시죠? 진짜 무슨 거의 사기꾼 마냥. 할머니. 아니 주민등록증이라 하면 되지. 할머니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몰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거의 사기꾼이었어요. 숫자 써져 있고 사진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할머니 그걸 이제 신분증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거 가방에서 한번 꺼내 보세요. 할머니가. 무서워. 할머니 옆에 있던 사람은 분명 진짜 이거 보이스피싱이라고. 우리 쪽에서 운이 안 좋을 때는 옆에 자식이 이제 뺏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그때서야 끊는 거지. 근데 왜 죄송합니다 하는 거야? 보이스피싱이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죄송한데 나올 수밖에 없어. 진짜 욕을 하거든. 아니 이거 늙은 사람들 뭣도 모른다고 지금 가입시켜. 근데 사실 상수는 맞거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기꾼이었어요. 합법적인 사기꾼. 아무튼 그래가지고서는 근데 머리까지 저렇게 하니까 웃기다. 진짜 수상해. 진짜 제일 수상해. 어떤 할머니가 그랬어. 우리 보험 약관 중에 그런 게 있었어. 이제 어르신들 빙판길에 있잖아요. 그 겨울에 가면은 꽉 넘어졌다. 그러면 꼬리뼈에 금 가잖아요. 그때 병원 가실 때 뭐 보험비 얼마를 저희가 해드려요. 한 할머니가 꽉 넘어지면은 시계 아프기만 하지 금 가지도 않아. 튼튼하시다. 근데 막 그러세요? 또 수법이 있어. 공감의 수법. 일단은 수긍을 한다. 그러세요.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물고 나가는 건데 저는 제 성격이랑 그게 좀 실제로도 또 어리기도 했고 죄책감이 되게 많이 생겨. 내가 이 아, 순진한 그럼 필요 사람들 없으시겠네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순진한 사람들 내가 꼬드겨가지고서는 계속 대화를 이어 나가야 된다는 그게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간에 이제 그 핸드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 우리 지금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웃긴 거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야. 이 썰을 끝으로 이제 영어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영화를 시작을 한다고? 네,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아직 한 거죠. 네, 이제 본론이고. 네, 됐어. 오늘 저희가 할 그 영화가 이런 그 개인의 사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영화입니다. 유명하고 좀 굉장히 흥행을 한 영화. This is 완벽한 타인. 아 제목은 똑바로 완벽한 타임. 아니 좀 이렇게 거의 여문양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어그로를 좀 끌어야 돼. 완벽한 타인이요 하면은 이거 사람들이 안 봐. 그죠 재미없죠. 완벽한 타인. 네, 완벽한 타인 줄거리 알려드릴게요. 40년 지기 친구들이 이제 저녁을 오랜만에 회식을 하는데 그때 게임을 하게 됩니다. 집들이 초대받아서. 부부끼리. 핸드폰을 다 올려놓고 뭐 전화, 카톡, 문자 뭐든 그냥 싹 다 공개하자는 게임을 시작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대난투극이라고 해야 되나? 저한테는 스릴러였거든요. 야 스릴러다. 이제 보니까 맞네. 스릴러 같은 영화입니다. 그 더 딥하게 들어가기 전에 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This is 제목이 완벽한 타인이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이 완벽한 타인이라는 그 제목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셨는지. 저는 보고 나서 그 완벽한 타인. 그러니까 타인은 완벽하게 남이다. 남은 남이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가족 관계도 나오고 친구 관계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부 관계도 나오고 관계가 여러 가지란 말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부부여도 부부여도 자식이어도 딸이어도 맞아. 완벽하게 우린 남이다 맞아.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 타인은 완벽하다.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개인적이고 비밀적인 나와 그 공개적인 내가 완벽한 타인이다. 됐다. 이제 집에 가면 되겠다. 대박. 좋은데? 이것도 되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좋다. 핸드폰으로 표현하는 거는 또 다른 나이기도 하니까 그게 또 완벽한 타인이다. 좋네요. 너무 좋은데? 닭강정 타임 한번 가지세요. 아 오늘 칭찬받으면 닭가슴 못 깨주는구나. 이거 약간 그거네. 칭찬 멸치. 아니면은 먹기 전에 핸드폰 뭐 하나 공개하고 먹기. 그냥은 못 먹음. 무섭다. 저는 이거 되게 몰랐었는데 저희가 그 영화가 일단은 그 사전 지식부터 좀 이렇게 쏟아볼게요. 예, 완벽한 타인이 저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원작인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원작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리메이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이탈리아 영화를 리메이크한 거야. 근데 또 우리나라만 리메이크한 게 아니라 22개국이 리메이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기네스북 올랐대요. 리메이크 제일 많이 된 25개국이래요. 25개국. 리메이크 가장 많이 한 영화로 기네스북에 오른. 근데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게 사실상 이게 리메이크라는 게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이제 원작을 가지고 와서 재해석을 하는 건데 재해석하기 되게 편한 영화야. 맞아요. 영화 감독 입장에서도 또 공간이 집이라는 것에 대한 그 한정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작할 때 그럴 것 같아요. 배경이 계속 똑같잖아요. 거의 초반 부분 빼고는 거의 한 90% 이상이 집인데 그게 안 지루하게 만든 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되게 비슷한 영화 있는데 혹시 맨 프로머스라는 영화 아세요? 이것처럼 거기도 아예 한 공간에서만 거기는 아예 진짜 여기서만 찍어. 여기 그래도 좀 몇몇쯤 나오잖아. 완전 재밌게 봤어요, 저희. 이거 진짜 재밌잖아요. 이게 되게 영생하는 남자의 이야기거든요. 그 집에서만 해서 거기도 그 영화 보면서도 그때도 친구들이랑 이거 진짜 솔직히 진짜 꿀 빠는 영화다. 그런 거 있죠. 그거랑 그거 있잖아요. 무덤 관에 48시간 동안 있는 거 그 관 지하에 맞아. 제목이 또 생각이 안 나. 누가 먼저. 찾는 사람 제가 작강정 드릴게요. 오 베리드다. 베리드. 한 점 하셔. 베리드는 조금 그래도 보면서 숨 막히는 느낌 좀 있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숨 막히라고 만든 영화니까. 근데 이거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더 공간감이 있긴 한데
전혀 그 지루하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 공간이 계속 같은 곳인데도 공간 때문에 지루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공간적인 그 이점도 되게 있잖아요. 이 한 공간에서만 찍어서 안 그래도 좀 굉장히 좀 DCS 꿀을 빨은 영화인데 결과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게 이미 그 개봉한 지 6일 만에 손익분기점이 제가 알기로 180만인가 그런데 500만 넘은 영화. 와 이미 180만을 일주일 만에 다. 그러니까 제작비도 굉장히 적게 들면서도 흥행은 흥행대로 나서 영화 감독이라면은 진짜 그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은 아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돈 벌고 싶다. 그럼 꼭 인생이 이른다니까. 꼭 진짜 막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큰 것들. 곡 쓸 때도 그래요. 힘 뺀 게 훨씬 반응 좋을 때가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약간 영상에 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꼭 좋은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성비 넘치는 This is. 근데 워낙에 원작 자체가 좀 좋았어가지고 저는. 사실 힘을 많이 주는 것보다 힘을 뺄 줄 아는 게 진짜 고수죠. 근데 나는 이거 알아요 그 방법? 어떻게 빼야 돼요? 나 너무 알고 싶어. 알려줘요. 나 그래서 요새 책 읽는다니까 그 놓아버림이란 책이 있어요. 놓아버림? 놓아버림. 저도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아 나도 답을 알고 계신 줄 알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꿀팁을 얻으려고 했네. 아마 이 원작을 쓰신 분께서 모든 거를 다 해보고 막 액션도 다 해보고 뭐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탄생한 게 아닐까 뇌피셜이지 뭐. 근데 알고 봤더니 첫 작품이었고. 그러니까. 안 봤고. 바로 된 거고. 나 농구 아닌데 엄청 열심히 한 건데. 엄청 열심히 하셨겠지. 막 밤새고. 석호랑 이제 예진 부부가 이 집들이의 초대자였죠. 맞아요. 예. 집주인. 의사집. 의사 두 분 다 의사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두 명이 이제 이 영화의 장을 여는 역할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부가 태수 수연인데 이 부부 아니 모두 연기 미쳤지만 이 부부 연기 미쳤어요. 아 저는 그 이 태수 역할에 대해서 This is 화가 너무 많이 났고 그 인정. 유해진 씨가 맡은 역할인데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현실적인 부부예요. 되게 엄청 가부장적이면서 태수가 엄청 가부장적이면서 진짜 그 아주 그 꼰대 기질 아주 낭낭한 이런 분이셨고 또 바지 너무 딱 붙는 거 아니야? 맞아. 그거 애드립이었대요. 아 진짜? 그게 완전 초반에 나온 대사잖아요. 그 이제 집들이 입장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예진이를 보면서 바지 너무 딱 붙는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본인 역할에 맞게 그 유해진 씨가 써온 대사라고 역시 하더라고. 애드립의 약간 귀재. 좀 충격이긴 했어요. 남의 아내를 보고 맞아. 바지가 너무 꽉 붙는 거 아니야 이 멘트 근데 진짜 그냥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느낌이었어. 진짜. 뭔가 막 그 사람한테 뭔가 성적인 그런 끌림 때문에가 아니라 맞아, 그냥 맞아.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태수와 반대로 이제 수연이 염정아 씨가 맡은 역할인데 이제 태수의 아내인데 굉장히 좀 순종적인 역할이에요. 그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편 마치 직장 상사를 모시는 부하처럼 되게 좀 불쌍한 역할이잖아요. 예, 네, 진짜. 그리고 화 한 번 안 내고 계속 맞아. 참고. 존댓말하고 맞아. 혼자만.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근데 그게 그 사건이 그 음주운전 그 사건이 이게 좀 영화에서 잘 정확히 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시기가 언젠지를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준모와 세경 부부가 나오는데 엄청난 또 빌런이죠 준모가. 아니 진짜 저거 병 아니에요? 병이야 이거 병이야. 저거 병이잖아요. 맞아. 그 병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그 어쩌고 병이에요. 바람병. 막 그거 하고 싶어 병. 계속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맞아. 그거 초반부터 그냥 막 스킨십이 너무 많긴 어. 했어요. 조금. 아니 막 진짜 무슨 한시도 못 참는 그런. 차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막 나 어떻게 바지 차 벗는다 세울까? 자기야. 막 차 세울까 막 어떡해 이러고. 나 지금 하고 싶어 막 이러고. 아우. 막 계속 막 가는 길에 차 세울까? 계속 이러고 막 혼자 막 그냥 막 엄마랑 전화 오고 있는데도 막 왈왈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개소리 하면서. 그러면서도 문자로도 막 자기야 막 자기 뭐 보고 싶어서 어떡해 나도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몇 명이랑 막 3명이랑 바람을 미친 거지. 이제 준모는 약간 그런 학력 컴플렉스가 있고 약간 그 자격지심이 있는데 이제 성욕도 굉장히 강하고 이제 그런 성욕이 지배했어. 지배해버렸어요 사람을. 그리고 이제 세경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의과 의사죠.
굉장히 잘 나가는 의사여가지고서는 이 준모 레스토랑도 열어주고 그래서 장모님이 되게 싫어하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건이 기우는 결혼을 한 거죠.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그 세경이라는 역할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뭐라 그래야지 이 핸드폰 축에서 좀 가장 벗어난 인물이잖아요. 엮이지 않는. 근데 나중에 이제 반전을 주는 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처음에 그 세경님 메시지에 그 발기라는 그게 자기야. 아까 나오잖아. 아니 너무 발기 직접적이었어. 메시지 아니 어떻게 뭐라 발기 그래? 메시지가 뭐야? 약간 메시지 아니 자기야. 알기가 안 돼. 아 맞아 발기가 안 돼라는 맞아, 그 메시지가 어. 떴잖아요. 이제 거기서 저는 아 이분도 약간 바람을 맞아. 피고 있구나 이 근데 생각을 했어요. 한 1차적으로 의심을 하게 만드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걔 아 이야기. 진짜 그냥 개였던 거야. 진짜 막 아니 막 수컷 막 순종 암컷인데 얘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맞아 그러면은 막 잠깐만 암컷이 수컷이겠지? 순종 수컷인데 그리고 영배. This is 영배는 또 제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왜 민수 씨인지 난 모르겠어. 난 그냥 너무 웃겨. 영배가 이제 극 중에서 그 게이로 나오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그 굉장히 똘똘 뭉친 친구들 사이에서인데도 불구하고 게이라는 거를 이제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 서사가 나오는데 끝에 가서는 왜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쵸. 납득되잖아. 난 유해진 씨 대사가 되게 좋았어요. 그 어쨌든 자기 의지로 폰을 바꾼 거지만 2시간 동안 자기가 대신해서 게이가 돼봤는데 이거 못 하겠다며 2시간만 겪어봐도 그런 눈빛에 상처를 받는데 나는 그 톤이 되게 좋았어요. 유해진 씨가 그 영배랑 폰 바꾸고 나서 게이로 이제 몰리고 나서 이제 그 누구냐 준모가 되게 막 분노하잖아. 그러니까 준모한테 넌 내가 말을 안 한 게 문제니 내가 게인 게 문제인 거니 여기서 진짜 약간 그 친구를 대변하는 듯한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요. 처음에 이 영화 시작을 할 때 그 얼음판이 깨지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어릴 적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리메이크 된 것 중에 어릴 적을 모습한 나라가 몇 안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어릴 적 모습을 추가해서 리메이크 했는데 베트남이 우리나라 거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베트남에서도 어릴 적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그 어릴 적의 그 친구들이 나오는데 첫 판에 그 호숫가에 얼음을 깨잖아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그 장면 하나 컷 그 몇 초짜리를 따려고 거기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었대요. 그게 이제 빙하를 실제로 만들고 특수 수조에서 촬영을 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제작비가 많이 드니까 1,500을 쓸까 말까 이렇게 감독이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도 이 사이가 깨진다는 걸 암시하고 싶어서 그거를 깨트리는 걸로 쭉 보고 나서 가장 좀 별로인 캐릭터 한 명씩만 꼽아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준모. 이거 안 뽑을 수가 없지. 준모는 진짜 그냥 인정. 저는 마지막에 좀 놀랬던 게 준모가 예진이랑 바람 피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예진이랑 많이 또 놀랐어요. 서채영?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예진이도 나쁘네? 예진이 저 바꿀게요. 예진이 왜요? 뭔가 내로남불 느낌이었어요. 똑같은 놈이긴 한데 그래도 나는 준모가 더 싫긴 해. 맞아. 그 중간중간에 둘이 눈빛 교환하는 거. 나는 왜 이렇게 눈빛 둘이 뭐지? 오빠 이거 내가 만들었다 맛있지? 맞아. 막 더 오피라고. 약간 이런 느낌. 약간 1초긴 한데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그니까 이게 보면은 역시나 영상에는 쓸데없는 씬이 없다니까. 괜히 넣지를 않아요.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 그 월식한다고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다 한 번씩 쳐다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씬 있잖아요. 거기서 그 세경이랑 준모랑 진짜 완전 착붙이잖아. 막 어쩌저쩌고 하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예진이가 이렇게 보는 보고 있죠. 장면이 있어. 맞아. 이거를 2번 보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그 아까운 씬을 넣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걔네 웃는 장면 한번 나와서 왜 저러나 싶은데 난중 보면 바람을 피고 있었구나. 저는 그냥 캐릭터적으로 제일 별로였던 건 준모 그냥. 그냥 계속 막 왜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계속. 막 이상한 개 그치고 막 이상한 진짜 더러워 죽겠어 진짜. 더러워요. 말이 조금 입만 열면 더러운 귀 사람이야. 썩는 느낌이야. 계속 들으니까. 맞아. 나도 무조건 준모인데 그 준모가 그러잖아. 그 극 중에서 우리 장모님 보러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세경이가 근데 오빠는 우리 엄마 보는 거 좋아? 나는 좀 강아지만 아니면 안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야 레스토랑도 다 네 돈으로 하고 내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냐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또 딸은 어쩜 이렇게 이쁘게 말을 하는데
아유 주먹이 온다. 진짜 그 부모의 그 진짜 부모가 이 사실을 알면은 진짜 이놈 아유 진짜 죽일 놈 아니야. 내 딸을 그렇게 진짜 잘 나가는 애를 갖다가 이제 결혼시킨 것도 짜증이 나는데 그 돈도 다 해 바쳐야 되고 근데 또 심지어 바람까지 피고 있고 한 명도 아니야. 여러 명이랑. 그 부분 대사 짜증 나가지고 정확히 기억나. 난 그래도 장모님 고마워. 이렇게 아유, 못생긴 딸을 씨. 낳아주셨잖아. 오빠 이렇게 막 말 이쁘게 막 해. 이쁜 말만 골라서 하냐? 이러면서 어떻게 자기야 나 지금도 하고 싶어. 맞아, 이거 중에. 우와. 그 자동차 씬에서 그 이서진 씨 애드립이 엄청 난무했대요. 아. 근데 또 아 맞아. 엄청 더러운 거 많이 치셨는데 다 다삭장으로. 다 걸러낸 거고. 진짜?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 상상하니까 너무 짜증 나는 거야. 근데 또 웃긴 게 그래놓고 이서진 씨도 아, 근데 이 역할 저한테 참 힘든 역할이었어요. 했는데 애드립 난무. 감독님 이건 어때요? 제일 열심히 해. 제일 잘해. 진짜. 저는 그리고 그 준모 다음으로 꼽자면은 이제 태수인데 유해진 씨가 맡은 역할. 그 태수 난 진짜 극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부 사이잖아.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약간 진짜 위아래가 확실한 무슨 위계질서가 진짜 확실한 무슨 뭐 군인 뭐 부사관도 아니고 일단은 막 중간에 막 그러잖아. 그 부인이 좀 오늘은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재밌게 좀 웃겠다고 웃으니까 재밌니? 맞아, 맞아. 여기서 엄청 꼽주더라고요. 아, 진짜로. 아, 진짜. 아니 그리고 더 나쁜 게 뭔지 알아?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를 따로 불러가지고서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남들 앞에서 이 사람을 하대한 거잖아. 근데 야 이런다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하대하잖아. 내 소중한 사람은 그럼 남들도 하대한다. 맞아.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남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 이거는 우리끼리만 있을 때인 거야. 나가가지고서는 나가서도 아 맞아 그 리샤는 새끼 참 재밌게 봤지 나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아 리샤 완전 그거잖아. 그래서 막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거라고. 그래. 근데 또 진짜 사람 마음이 되게 간사한 게 진짜 그렇게 했을 때 죽일 놈 뭐 할 놈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게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얘의 대체 진심은 어디일까 이해해 보려고 시도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은 그 월식 본다고 중간에 싸우고서 이제 월식을 본다고 다 같이 나오잖아. 근데 또 수연아 이렇게 챙겨 나오라고 또 챙겨 또 나왔더니 물곰탕 왜 안 먹어? 우리 아빠 마냥. 마지막에도 그러잖아. 첫눈이다 첫눈. 맞아. 예쁘다. 예쁘네. 맞아, 맞아. 당신 머리. 맞아. 나 이거 조금 나는 여기서도 거기서 좀 풀렸어요? 조금. 아 그러니까 나는 희망의 빛이 좀 보였다 정도. 진짜 나는 그것마저도 너무 싫었어요. 나 근데 그 개그는 웃기지 않았어? 진짜요? 가짜. 이거는 좀 웃기지 않았어? 아 그거 좀 뭔가 킹 받았어요. 좋은데 뭔가 킹 받아.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되게 입체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봤을 때 태수 그렇게까지 해도 그 여지가 없어. 봐줄 여지가 없는데 사람인지라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잡았다 놨다 하는 거잖아. 웃기니? 이지랄 해놓고서는 남들 앞에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EZR 있잖아. 그거 해놓고서는 그래도 또 자기 부인이라고 뭐 물곰탕 먹으라 그러고 마지막에는 또 그 부인이라고 또 약간 기분 풀어주려고 하는 그 시도가 이게 막상 현실에 닥치잖아. 그럼 또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이렇게 밀어내기가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 저 커플 저 여자 왜 저렇게까지 살아 막 이러면서도 사실 그 막상 그 현실이 되면 오토상처럼 자기 아니 뭐 일일 이질만 일일오토상. 오토상. 나 진짜 연락 오겠다. 겉으로 보면 오토상 왜 그래 막 이러면서도 막상 그 현실에 닥치면 그게 안 된다니까 이게. 태수가 근데 또 입체적이긴 한 게 또 그거를 듣고 아예 싹을 잘라야 될 놈 같으면은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없거든. 근데 또 그걸 듣고 또 살짝 걔도 그래. 태수도 극 중에서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듣고 그래서 요 커플은 좀 많이 시일이 걸리고 많이 문제가 있기는 한데 둘이 심리 상담만 잘 다니면은 다시 잘 살 수 있죠.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응. 예. 태수 그거 본 분 있어요? 그 발기시키는 방법 하면서 그 설명하잖아요. 근데 태수가 자기 걸 직접 맞아 봤어. 나 봤어. 몰랐어. 몰랐다고요? 못 봤어요. 이거 진짜? 그
세경이가 그 하잖아. 자, 우리 고함부터 시작하자. 이거 하잖아. 그래서 이거 손을 바깥으로 돌려 막 이러잖아. 근데 그걸 이제 뒤에서 듣고 있던 이제 그 태수가 자기 거를 이렇게 아 진짜로? 나 그건 못 봤어. 진짜? 이제 발기부전이니까 한번 발기돼보라고. 노력했네. 노력하네. 노력형이에요 사실은. 노력을 하네.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그 키티 여인으로부터 사진을 받는 것도 어떤 그런 자기가 키티 디컵 여인? 예, 그 키티 그 여인 디컵 여인으로부터 사진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성감대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 하는 본인만의 어른들의 노력일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 키티뉴는 12살이나 많았던 거예요? 저 나이가 57세. 저는 더 어린 걸로 그거 보고 보면은 이제 그 영배가 그러잖아요. 야, 33살에 키티 맞아, 잠옷을 맞아. 입고 이랬는데. 키티 잠옷이 왜요? 나도 이미 캐릭터 막 꾸려져 있는 잠옷 입고 있었는데 그게 왜? 약간 이러면서 맞아. 봤거든. 33은 솔직히 애지. 그래서 좀 억울했다. 근데 아니 근데 57. 57세. 뭐? 야. 그게 약간 조금 그 쪼여드는 그 상황에서 그나마 좀 숨통을 트이는 약간 코미디 시퀀스였어요. 완벽한 타인에서 제일 최악인 남편은 유규. 1번 내 남편이 동성애. 2번 내 남편이 전 재산 다 날림. 3번 내 남편이 나한테만 발기부전. 4번 내 남편이 바람 개 많이 핌. 야 이거 뭐야? 고를 수가 없다. 이거 너무 슬퍼. 내 남편이 나한테만 발기부전이라는 게. 이거 어떡할 거야? 아니 그 부부가 성생활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같이 평생을 사는데 나한테만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살아? 아 근데 진짜 어느 거 하나 쉽지가 않은 게 내 남편이 동성애요. 아니 근데 이거 되게 근데 나 오히려 1번이 제일 나빠. 괜찮은데? 나쁘긴 하네. 스캠이긴 하지. 내 남편이니까 이미. 스캠이긴 한데 그냥 저 사람 그거 얘기 듣고 나면 그냥 그래 브로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네 일이라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네 남친이 지금 동성이어서 알고 보니 근데 막 브로 막 할 수 있을까? 브로는 굳이 안 하겠지. 아이고 진짜 이거 막 돈 날리고 이런 거는 좀 그 복구가 된다고. 돈 날리는 거는 그나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내 돈까지 날렸어요 혹시? 아니 그 집이랑 그거 다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미쳤네. 미친놈이야. 저는 골랐어요. 저는 1번으로 갈게요. 동성애는 이 사람의 그 모든 영혼까지 속인 거라고 저는 맞아. 생각을 근데 해요. 그 자기만 중요한 거지 사실 그거는. 그거 그 쇼인도 하려고 그냥 여자 좋아하는 척하고 결혼한 거잖아. 이거는 이 사람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친 거고 이거 복구가 안 되는 거잖아. 나도 1번 할래. 생각해 보니까 가장 배신감이 클 것 같아. 솔직히 발기부전은 발기부전은 동물적인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 좀 뭐 약을 먹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가본다든지 아무튼 간에 뭐 어떻게 장소를 바꾼다든지. 뭐 노력해볼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 걔 상상했더니 되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네. 다 최악인 사람들만 갑자기 막 인류에 박살날라 그래. 그러니까 그 완벽한 타인에서 진짜 아찔한 장면 있잖아요. 그 뒷담 깐 거 걸리는 거. 엄정한 염정. 염정. 그쪽이 염, 이쪽이 염. 염정. 그 수연이가 평소에 친구로 지내던 문학반 거기 클래스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급하게 막 끊으려고 하잖아. 나 지금 여기 집들이 왔어. 그래 안녕 하려고 했는데 거기 엄청 과시하고 그 진짜 재수 없는 기집애. 이거는 뭐 사실 자의적으로 알게 된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그 게임 때문에 알게 된 건데 누가 내 뒷담 깐 거 알고 싶어요? 난 솔직히 아예 X. 나도 저도 내 욕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근데 내 귀에만 안 들었으면 좋겠어. 맞아 그게 속 편하기는 해. 저는 예전에 한번 말해준 적 있었거든요. 야 이런 단톡에서 네의 어떤 점을 이렇게 엄청 돌려 까더라. 막 이거를 이렇게 동료가 말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거를 들어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맞아. 내가 거기 가서 뭐 따질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나 진짜 최대 어. 중학생이지. 맞아. 저는 약간 처음에는 알고 싶다였어요. 왜냐면 그래도 어떤 그치. 친구인지 조심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알고 싶다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내 친구 중에 뭐 몇 명이 너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또 들어보니까 굳이 나한테 왜 이 얘기를 그러니까. 하지? 난 이걸 전하는 애가 더 맞아. 열받아. 그리고 이거를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나에게 득이 되는 건 뭐야? 그러니까. 그냥 내 하루 기분만 나빠지는 어. 것뿐이고. 그래서 좀 바뀐 것 같아요. 굳이?
오히려 그 친구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사람. 근데 또 그 친구는 찐으로 걱정이 돼서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하더라. 근데 내가 들어도 그거는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으니까 너 조심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최고의 친구지. 아니면 살인 협박이면은 그런 거 말을 해줘야지. 살인 협박. 누가 너를 이 시간 언제 몇 시 몇 분에 여기 니네 집 앞에서 너를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다. 아니, 살인 무슨 계획을 살인자가 그런 걸 나한테 알려줘. 살인 계획을 얘기하는 사람이면 나는 오케이 하겠는데 굳이 그냥 짜글짜글한 거. 그러니까 아무도 리시한테 그런 그런 것 걸 때문에. 전달하지 마세요. 그 말인 거야 지금. 내가 뒷담화한 거 들키기 대 야한 사진 받은 거 들키기. 밸런스 게임인가 봐요. 예. 써져 있잖아요. 아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시작해서 그래서 아 밸런스 게임인가 보다. 이것도 해줘야 되니까. 아니, 우리- 친절해. 야한 사진 받은 거 들키기가 뭐야? 근데 내가? 아. 키티한테. 저는 뒷담화가 더 최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상상해 보자. 우리끼리 이거 핸드폰 올려놓고 하기로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나단 오빠가 전화 온 거야. 오빠 나 지금 녹화 중에 끊어. 아, 그 카포크 너가 저번에 말한 그분 어. 그거 이렇게 말한 거. 이게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스캠 남이 자기 거 보여준. 에휴. 진짜 토할 뻔했어. 아, 저 비위가 좀 약해서 저 진짜 상상만으로. 진짜였구나. 난 진짜 상상만으로. 진짜였구나. 나는 진짜 막 토해요. 좋은 것만 상상해. 지금 벚꽃 폈더라. 되게 이뻐 벚꽃. 야한 사진 받은 거를 차라리 선택하겠다. 스캔남 사진을 선택하겠다. 응. 나도 야한 사진 받은 거 들킨 다음에 아 요즘 광고가 이렇게 뜬다. 아니면 얘는 진짜 이런 거 싫은데 자꾸 보낸다. 아, 약간 미친 이런 뭐 식으로. 이런 게 와. 맞아, 넘어갈 수도 있는 거.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알죠? 막 화내고. 진짜 차라리 그게 낫기는 해. 이게 뒷담화는 진짜 그 특정되잖아. 아 복잡하잖아. 이거 진짜로 아예 손절 각인 거잖아. 핸드폰 없이 살 수 있냐 없냐로 제가 질문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진짜 자주 잃어버렸거든요.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리면 너 핸드폰 없어 이 지경까지 가는. 아예 못 찾은? 네. 찾은 적도 있고 근데 거의 못 찾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제가 어떡해. 그래서 또 잃어버렸을 때 저번에 지식인 한번 터졌었잖아요. 그때 제 지식인 봤는데 제가 지식인에 그런 걸 남긴 거예요. 아 핸드폰 위치 추적이요. 점점 제가 엄마 몰래 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핸드폰을 배터리 빼놨는데 신호는 가서 다행히 추적할 수 있다는데 대체 추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진짜 못 찾으면 가출해야 되는데 점점점 유유. 아 어떻게 하죠? 폰은 LG 사이언 고글폰이고요. 산지 3주밖에 안 됐어요. 점점점 샵 휴대전화. 야 09년도다 09년도. 2009년에 얼마나 잃어버렸으면은 이렇게까지. 이건 못 찾은 거야? 이 결말이 너무 웃겨. 그 폰 못 찾으면 가출해야 된다는 게 내가 그런 말 어렵다. 엄마가 한 적도 없는데 괜히 내가 막 미안하니까. 또 비싼 거니까. 그렇지. 야 2009년이면 나 21살 때인데.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 살아 있었다고. 나 2009년에 살아 있었어. 어? 나 이때 중1 때네? 너희 많이 어리구나. 건망증 썰 2개만 풀고 넘어갈게요. 내가 봤을 때 오늘 그냥 건망증설 풀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겠어. 예, 뭐 쇼트를 올리시던지 알아서 하시고. 언니 임성환 작가님 버전으로 해줘요. 아니 내가 건망증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 예전에 그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거기를 갔어. 드라이브 스루까지 갔어. 그리고서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말했어. 그리고 그대로 나갔어요. 아, 짧은데 개웃겨. 그리고 심지어 짧은데 진짜 임팩트 있다. 진짜 미쳤나 봐. 결말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다행인 게 거기 드라이브 스루가 공간이 우여곡절이 많은 공간이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고 이제 그대로 직행해서 나갔어. 근데 거기가 이게 짧은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꺾어서 나가는 구간이어가지고 진짜 정말로 이제 나가면 바로 도로 직전에 내가 아 잠깐만 아 맞아 나 커피를 안 받았잖아 하고서 다행히 그때가 평일 오전이어가지고 뒷차가 한 대도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조금 후진했어요. 원래 이제 후진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좀 황량한 매장이거든요. 예. 살짝 후진을 해놓은 다음에 매장으로 들어가서 내가 저기 죄송한데 아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니까 그분이 진짜 약간 정말 세상 나를 한심하다듯이
그냥 나가셨던데 진짜 막 미치신 거 아니에요? 약간 뭐 그걸 또 찝어 그냥 아니, 진짜로 그분이 약간 진짜 정말 이해 안 돼. 자, 나도 너무 웃기잖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매장에서 내가 그거를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갔던 적이 있고. DT점이 아니네. 그냥 들어갔지. 그러니까 그냥 스벅을 갔네. 저는 엄마를 까먹은 적 있어요. 뭐야? 엄마랑 어디를 갔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를 가지고 이제 아파트 입구에 이제 엄마는 이제 쓰레기 버리고 아파트 입구에 서 계신다고. 설마. 저는 이제 엄마 거기서 기다려라 차를 끌고 가겠다. 근데 제가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나간 거야 아파트를. 레전드 불효네요. 나 그냥 간 거야. 근데 노래를 들으면서 가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왜 전화가 오죠? 너 왜 나 놔두고 가냐고. 그래가지고 다시 뺑 돌아서 왔던 기억이 있어요. 좀 그래서 그날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야, 너 인성 대단하다. 야, 레전드 불효녀다. 엄마를 두고 갔어요. 페륜. 그래서 저 끔찍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썰. 또 있어요? 이것만 풀고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 신용카드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 문자가 오는 거야. 결제 문자가 띠링 오는 거예요. 나 자려고 하는데 내 카드를 갖다가 누구 훔쳐가지고서는 쓰는 그 문자가 잠깐만 뭐지? 이 자동 결제가 아니라 진짜 막 롯데리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롯데리아 진짜 거짓말 안 해. 롯데리아 못된 고양이 진짜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못된 광이 오랜만이다. 진짜로. 그래서 와 이거 도난 당했구나. 그래서 당장 이걸 정지를 하고서 제가 그 다음 날인가 경찰서를 가가지고서는 신고를 했어요. 이거 잡아야 된다. 이 사람 이거 내 카드 몇만 원씩 썼기 때문에 강력계 약간 형사 같은 데 있잖아. 그런 데였었어요. 그래서 형사님이 들어오라고 저 영화에서 보는 약간 그런 강력계 그런 찌든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였어. 언제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요? 몇 시요? 누구랑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남자친구는 아니고 그 썸남? 아까 썸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썸남이 택시에서 저를 내려보내고 걔네 이제 지네 집으로 간 거였었는데 그게 남자친구예요? K 드라마 찍기. 아니 남자친구는 아직 아니고 그 뭐예요? 누가 뭐 그거 막 야, 근데 지금 생각해 웃긴 게 그 형사님도 좀 심심했나 봐. 끝까지 추궁하는 거야. 남자친구예요, 친구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아니고. 범인을 잡은 그러니까 썸남이라고 쓰면 되나요? 그래서 썸남이라고 쓰세요. 썸남이랑 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택시에 내렸는데 왜 혼자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범인이냐고. 그냥 시청자잖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로. 그래서 그때는 순진해서 몰랐는데 그 형사 아저씨 거의 날 뭐 데리고 놓았더만. 그러니까. 아저씨가 시청자야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아직 아닌데 그럼 어디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제가 그 극장 뭐 영화 보러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라 제가 못 봤어. 제가 그때 개그맨 그 소극장이라고 뭐 개그맨 지망생이에요? 개그맨이야? 그러니까 지망생인데 이제 개그맨 되려고 아니야 신상 다 털렸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막 이렇게 상세히 적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저씨가 할 때 개그맨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지켜볼 거예요. 그 형사 아저씨가 나한테. 아저씨 심심했네. 근데 나가면서 결국에는 못 잡았잖아. 네, 너무 재밌다. 핸드폰 다 공유해야 된다는 남자 대 핸드폰 절대 안 보여주는 남자. 저는 이거 핸드폰 다 공유해야 한다는 남자, 핸드폰 절대 안 보여주는 남자 두 명 다 꺼지라고 할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살겠다. 내 인생에서 거저줘. 그래도 좀 순화할게. 내 인생에서 거저줘. 이런 인간들은 만나면 안 돼.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은. 출구는 저쪽입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극단적이긴 하다. 보여줘야 되는 사람과 안 보여줘도 다 되는.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 강압적이잖아. 지가 뭔데? 아니면은 꼭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너는 그냥 뭐 볼 게 아니고 몇 시지 하고 남자친구 핸드폰 본 건데 막 사정없이 뺐어. 그러니까 이 옆에서 보여서 본 것도. 막 이렇게 이러다가 내가 보면은 막 어이씨 뭐해? 이래도 괜찮다. 그런 거 없지 않아요? 그냥 핸드폰 자체를 보면 안 돼. 그거까지? 어이씨 뭐해? 그것까지 그러면 너를 만나는 용 핸드폰이 따로 있어. 그건 좀 너무 수상한데? 그거는 주소록이 텅 비어 있어. 근데 자기 거래. 와 그러면은 차라리 공유해야 한다는 남자가 나은 것 같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공유해. 너 거를 아예 그냥 옮겼어. 네 거를. 내 메모리를. 그래서 너가 카톡 열면 내 거도 다 떠. 원격제요. 뭐야? 복제폰. 그럼 나 안 보여주는 나 남자. 진짜 둘 다 싫어. 진짜 미치겠다. 안 보여주는 남자? 안 보여주는 남자. 나 차라리 안 보여주는 남자. 너가 셀카 치려고 잠깐 손짓만 스쳐도 네 팔 잘라버려. 남자가. 그 살인범이잖아요. 언니가 그냥 둘 다 안 만날래.
선택지 만나지 마. 없어. 만나야 돼. 그러면은 다 공유할게. 다 공유하는 걸로. 아, 네 거 챗GPT 하는 것도 다 공유하고. 너가 뭘 물었는지 다 공유하고, 네 넷플릭스 그 다 공유하고. 새끼 어디까지 리샤야 봤는지 이겨내. 리샤야 이겨내. 타임라인즈 다 공유하고. 리샤야 이겨내. 그러면 안 보여줄래. 안 보여준다고? 언니들은요? 나는 그냥 안 보여준 남자가 나은 것 같아. 그나마. 진짜? 응. 언니도? 진짜. 이 언니, 언니가 아까 했던 말들 다 합해서 해봐라. 봐봐 핸드폰 절대 안 보여주는 게. 다 해봐라. 안 보여주는 거는 나는 그냥 굳이 왜 보여주지? 이런 맞긴 해. 것도 있어. 근데 이게 위험한 타임 보고 보니까는 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의심해보면. 그래 근데 난 저 강압적인 태도가 너무 별로야. 아, 뭐 죄송한데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그러니까 갔거든. 나 아니 왜 얘기하는 모르고 이거 봐, 이거 봐. 아 근데 여기가 그렇게 되더라. 아 생각하니까 뭐가 막 화가 나네 막. 난 그래도 그나마 공유해야 된다는 남자를 선택할 것 같은 게 안 보여준다는 거는 일단은 숨기는 게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공유해야 한다는 거는 최소한 숨기는 건 없다는 거니까 그나마 공유해야 된다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는 거지. 그럼 언니 메모리도 다 가져가고 일 다 보고 하는 건 괜찮다는 거야? 망치로 부실 거야 나는. 한강물에 다 던져버릴 거야. 자 다음. 연인한테 핸드폰 어디까지 공개 가능? 아 근데 이거 요즘 좀 문제가 되는 게 에바야 챗GPT 기록 어떻게 공유해? 진짜 아니 실제로 그거 인터넷에서 봤어요. 면접 보는데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면접관이 챗GPT를 켜서 대화를 바탕으로 나라는 사람의 뭐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줘를 보여달라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물에 선 한 방 안 묻히고 바로 그 사람 파악하려고. 어, 진짜로? 와. 아 죄송한데 앉아주세요. 아,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 이거 너무 키가 너무 키가 너무 키가 거의 속삭이듯이. 미안하다. 내가 등 보고 있었겠다. 너. 미안. 미안해요. 아 웃겨. 난 카톡은 상관없어. 나도 카톡 솔직히 거의 나 다 광고. 지금 막 보유하신 캐시 25포인트가 남았습니다. 막 선물 유효 기간. 나는 아니면 완전 1문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와샘? 뭐 이런 거. 맞아. 나도 카톡 괜찮음. 응. DM은요? DM은 좀. 나 DM도 상관없어요 저는. 야, DM 나도 DM. 야, DM 내용은 상관없는데 그 친구끼리 웃긴 동영상 아 보면 맞아 조금 이쪽이 좀 야방해. 좀 이상하긴 해. 아 조금 별로 보여줘서 좋을 건 없는 느낌.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처럼 단순히 정보를 노출하는 걸 넘어서 고도화돼가지고 챗GPT 기록처럼 아, 그 챗GPT 자꾸 나에 대해서 아는 척할 때 짜증나. 다 너 그때 말했던 그것 때문이구나. 뭐, 아닌디? 그러니까 나 지금 딴 거 물어보는 건데. 아 지금 너가 만약에 이런 상태란 걸 감안했을 때 나 지금 그 상태 아닌데. 그때는 쌍욕을 박아줘야 돼. 맞아. 저는 아예 나 쌍욕은 안 하고 그냥 지금 그거 아닌데 이렇게 그냥. 야, 저 커다. 그러면 말 안 들어. 실제로 제가 약간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거를 이제 나는 그 AI로 결과물을 이제 뽑아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있어. 처음부터. 프롬프터로 이렇게 뽑아내는데 말을 얘가 못 알아먹는 거야 진짜로. 안 되겠다. 넌 한번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쌍욕을 해줬더니 그제서야 아 네가 원한 본질은 이거였구나 하면서 막 때려르르 이렇게 하더라고. 먹으니까 잘하네. 맞아, 근데 챗GPT 계속 그냥 아차차 내가 자꾸 진짜. 내가 뭐 했네. 아 진짜 어. 챗GPT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언니 폭력성이 자꾸 아까부터 이 옷 입고 아니 언니가 이 옷 입고 뭐 폭력성이 생겼어. 아예 이렇게 쌩까지 않고. 맞아. 갑자기 언니 머리가 너무 웃겨. 그래 이제 내가 조금 괜찮아지니까 여기로 갔나 봐.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아니 가르마가 여기에 있어. 저 머리가 여기야. 아니 진짜 똑딱이가 여기서 야 그치? 너 똑딱이 보이지? 아 똑딱이가. 야 똑딱이 보이는 언니가 순간부터. 말할 때마다 자꾸 어. 움직여. 이 가발에는 슬픈 사연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그래 보여요. 그래 보여요. 내가 이 썰을 이 꼴을 하고 닭강정을 먹으면서 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가발을 제가 처음 샀었을 때 유튜브 하려고 처음 샀던 가발이었거든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해야 되는데 가발이 하나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모습을 낼 수 있을까 해서 뒤집어 썼어요. 이거 언니가 고데기 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어. 제대로 쓰면 다시 또 제대로 되는 가발이야. 이거 아, 잘생긴 그래요? 남자 역할 가발이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뒤집어 쓰니까 이것도 이 나름의 캐릭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마저씨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저씨.
이제 손이 시원하냐?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이게 또 결말부터 재밌잖아요. 사실 그 파국이 다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달이 돌아오면서 세경아 이러면서 다시 현실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사실 이 영화 자체가 라고 할 뻔 그 자체임. 그게 그 작가님이랑 감독님이랑의 그 결말이 달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라고 할 뻔인 결말로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아니다. 게임을 진짜 했고 그 뒤에가 상상이다. 성상이다의 결론도 낼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은 그 작가랑 감독 두 분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거라면. 그래서 각각은 어떤 게 환상이고 어떤 게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약간 진짜 게임은 했고 그 뒤에가 진짜? 이제 나와서 환상이다? 약간 환상이다. 나는 현실로 돌아와서 게임이 상상이었다고 생각했어.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게임이 다 헛것이었고 이제 찌는 준모의 바람도 진짜로 모르고 그 남편이 돈 날린 것도 다 모르고 그래서 진짜 화기애애하게 정말로 그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정말 타인처럼 그 놀이를 즐기고 가는 그 행복한 모습이 저는 그게 진짜 결말이다. 왜냐면 그게 너무 현실 같아. 게임을 한 걸로 결말을 끝내기를 저는 바랬거든요. 그 뒤에 분이 아예 안 나오고 나는 그게 나오자마자 결말이 나오자마자 아 그 저러지 말지 진짜 보여주지 진짜로. 근데 저는 그러지 말지는 약간 그러지 말지에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진 것도 있었어요. 그래 그냥 모르고 살아. 그냥 너네 잘 살아. 그래서 나온 제 앨범이 바보지퍼라는 앨범인데요. 제 앨범의 바보지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들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아 그게 뭐 연관이 되는 건가? 네, 바보지퍼가 흐린 눈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 노래 뭐 불러달라고요? 아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죄송한데 뒤로 좀 가실래요? 키갈. 인셉션처럼 계속 반지 돌고 있잖아요. 그니까. 보니까. 이거 반지 도는 거 CG래요. 처음에 돌리기는 잘 돌려야 돼서 거기까지 연습을 하셨대요. 잘 돌리려고. 그래서 땅 여기서 몇십 번 해가지고 땅 성공한 그 부분부터 이제 CG로 이렇게 간 거지. 그래서 연습을 하긴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 감독님도 인셉션 같은 그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이 반지가 원래는 멈췄지만 멈추지 않는 걸로 연출을 하셨대요. 인셉션에서도 이게 꿈인지 아닌지 막 그거잖아. 그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클로징. 클로징. 아 우리 오늘 일찍 끝났네. 그죠? 이 시간에 끝나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우리가 휴식 시간이 가운데 1시간 있는데 그걸 안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0분씩 더 하는 거야. 이미 지금도 초과해요. 7시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 평소에 비해 일찍 끝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5분 비해서 초과. 우리 막 9시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 우리가 일찍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알죠? 7시 나가면 차 완전 꽉 막히는 거. 차라리 9시가 나. 아 맞네. 어제 1시간만 더 얘기할까? 다들 웃고 있지만 끔찍한 거야. 옷 갈아입고 와서 다음 거 와 끔찍해. 진짜 이따 봐요 하면서. 여기서 우리끼리 작품 하나 정해가지고 이따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 뭐 할래? 다 웃었다.